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공포회피형 여자친구와 재회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으려고 해요. 지금 승진쌤 내담자분의 재회 성공한 사례인 건데, 이제 그 카톡으로 이제 성공 얘기를 하신 부분을 저희가 캡처를 한 건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분이 고맙게도 본인이 영상이든 어디든 좀 사용하셔도 괜찮다라고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연에서 얘기를 드리기로 했고, 다만 개인정보는 모두 빼서 이야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공 사례들, 성공 후기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용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 같은 사례가 될까? 나 같은 상황에서 재회가 될까? 이런 걸 되게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는 좀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상담을 받았어, 성공을 했어,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시고 동의도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처럼 사례를 영상에서 풀어드릴 때 개인정보가 이렇게 다 배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해주시고, 이 정도면 나는 동의를 해도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동의를 해주시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기대 많이 되시잖아요.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이 승진쌤 내담자 같은 경우는요, 남자분이셨어요. 그리고 상담 시작 후 8일 만에 재회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사귄 지 3년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별하고 일주일 만에 연애 자격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별하고 2주 만에 재회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예린쌤이랑 기본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재회 가능성은 40%로 진단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에 플랜 실버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승진쌤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진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 상담사예요. 대표 상담사가 저랑 나라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2010년 6월이죠. 6월 기준으로 해서 저랑 나라쌤만 아니라 승진쌤이랑 예담쌤도 저희 대표 상담사예요. 그리고 지금 데이쌤이 대표 상담사가 되려고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래서 승진쌤은 정말 연애 자격에서 단연 최고의 선생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승진쌤이 플랜 실버를 맡아주셨고, 관리쌤으로는 처음에 상담을 해주셨던 예린쌤이 좀 진행을 도와주셨어요. 자, 지금 그럼 이제 사실 중요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재회가 됐냐, 무슨 사례였냐 이거잖아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감정 기복이 진짜 심한 분이셨대요. 예를 들어서 해맑게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시다가도 막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근데 울다가도 갑자기 또 해맑게 웃어. 좀 그런 분이셨대요. 감정 기복이 막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 연애를 하면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말이랑 행동이 좀 약간 일치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전화를 해달라고 해도 오면 안 돼? 라는 말을 해. 그럼 이제 보통은 가지 말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와줘 이건 거야. 사실은 그 말을 들었어도 내가 갔어야 되는 건데, 여자분이 이제 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을 못하고, 내가 와달라고 말을 해도 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담자분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요분 같은 경우가 공포회피로 진단이 됐어요. 공포회피형 같은 경우 애착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애착유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기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뭔지만 얘기를 드리면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좀 더 정확히는 이제 이게 심리학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풀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이론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연애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애착 유형을 연애 자격에서도 보고 있어요. 다만 기존에 있는 애착 유형 이론들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연애 상담, 재회 상담에 맞도록 변형을 해서 보고 있는 부분은 있고, 이 공포 회피형이라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혼란형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형을 부르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단어가 아니죠.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인데, 이제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불안형이랑 회피형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시는 분들을 공포 회피형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공포 회피형 같은 경우는 좀 무슨 특징이 있냐면, 보통 이제 그 가정 환경이나 혹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혹은 과거에 좀 아동학대? 이런 걸 당하셨거나, 혹은 뭔가 좀 트라우마적인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공포 회피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정 환경도 좀 좋지가 않았고, 좀 가정 폭력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포 회피가 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 영상 보시면서 아니 어떡해, 내가 와달라고 해도 오지 마 라는 말을 해놓고 오는 걸 바라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공포 회피 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배경들이 다르세요, 다른 분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와달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와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와달라고 했지만 네가 오는 것도 사실은 본인이 좀 겁이 나는 거죠.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오는 것도 참 좋지만 오면 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와달라고 말은 하고 싶은데, 근데 와달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네가 오면 내가 힘들 것 같은 거지. 이해 잘 안 가죠? 이해 잘 안 갈 수 있기는 한데, 공포 회피 분들이 약간 좀 그런 굉장히 좀 까다롭고 신경증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맞춰주셨을 때 공포 회피형 분들이 되게 많이 감사해하고 따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회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아요. 재회 가능성만 놓고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 게 공포 회피형 분들과의 재회기는 한데, 다만 좀 여러분들이 힘들기는 해. 재회를 하시려는 당사자분들 입장에서 사실 연애를 하기도 좀 힘들고 재회를 하기도 좀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랑 내가 그 재회 성공하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분량이라든지 고생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건 조금 다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포 회피형 같은 경우에 재회를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심적인 고통이나 이런 게 크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와달라고 해도 오지 마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여자분은 이런 분이셨고, 남자분 같은 경우가 좀 잘못하신 부분은 뭐였냐면, 남자분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가정폭력도 경험을 하시고, 그래서 공포 회피 유형의 그 특징을 보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욱하는 모습이라든지, 남자분이 막말도 좀 하셨는데 막말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은 안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니까 좀 성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여자분이 좀 난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을 만한 부분들이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분도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재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많이 고민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여자분 반응이 격할 것 같으니까 애초에 연락을 보내거나 혹은 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상대가 격할 것 같으면 솔직히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요. 피하고 싶을 수 있잖아. 내가 찾아가지만 않으면, 연락만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굳이 연락을 하고 굳이 찾아가서 저 사람의 뭔가 뭐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 원래 사랑했던 사이고,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을 수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담자분이 좀 많이 약간 흔들리셨던 것 같아요. 이 재회에 대한 의지 자체가. 이제 승진쌤께서
등을 막 떠미셨대요. 그래서 최대한 좀 너를 쓰셔라. 그리고 좀 그 여자분 많이 오구오구 좀 해드려라. 그래가지고 내담자분이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뭐 야밤으로 여자친구 집에 출동도 하고 뭐 그러다가 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흔들려가지고 돌발도 하고 그러시다가 결국은 재회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재회 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승진쌤이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을 봤을 때 승진쌤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래도 재회 성공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좀 예쁘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응원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포회피형이랑 결과적으로 재회를 하려면 중요한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안전기지가 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생을 걸쳐서 찾아다니는 게 안전기지라는 존재거든요. 안전기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이프존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을 안전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실제로 이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잘못하신 것들이 있는 거죠. 안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화를 내고 욱하고 막말하고 그러셨으니까 여자분이 얼마나 이 관계가 고민이 많이 됐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별을 하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상처를 받아서 이제 좀 격한 반응이나 이런 걸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남자분도 걱정하셨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잘 되셨으니까 축하드릴게요. 앞으로 정말 예쁘게만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상담 받으실 분들, 그리고 이미 상담을 받고 계신데 내 상대도 공포회피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떤 솔루션을 받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좀 알려드리자면 일단은 애착 유형에 대한 솔루션을 받으셨어요. 특히 이제 공포회피형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이 유형이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대해줘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들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불안이나 회피나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번 들으면은 그냥 쭉 정리가 되는 이런 애착 유형에 속하신 분들보다 공포회피형은 약간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들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안전기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솔루션으로 받으셨고 그리고 분노 트레이닝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언어랑 너톡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상담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일 만에 재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본인들 재회에 있어서 도움이 된 것 같다 희망이 된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좀 진단이나 상담을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 나가니까 보시고 진단을 제출을 해주시고 카톡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찬찬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응원드릴게요.